이제 교재는 8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고 약간 특수하게 가자. 4번부터 7번 지문 있지? 그러니까 내 지문 이거 다 일시정지하고 한꺼번에 다 풀어. 그 다음에 몰아서 이거 4개 다 내가 한꺼번에 해설할 테니까 다 풀고 시간 제한 두지 마. 다 풀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다. 자, 11번의 정답은 O야. 동그라미야. 근데 이것도 한 번에 맞췄어야 돼. 그리고 나는 이 진짜 쉬운 글이었잖아. 여기에서 딱 한 문장이 그 핵심 키포인트였거든. 이걸 제대로 캐치했으면 정답이 이거다 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이거는 독해보다는 그냥 해당 문장에 좀 더 집중해보자. 미토콘드리아가 어차피 너희들 다 읽고 다 풀었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좀 얘기를 해줄게. 봐봐. 여기 보여? 미토콘드리아는 봐봐. 박테리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는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분 분열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봐봐. 이미 존재하는 이 새끼를 의 이분 분열을 통해서만 뭐가 만들어진다고? 지금 새로운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정답을 볼까요?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아주 단정적인 표현을 썼지만 당연히 정답이 되지. 왜?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분 분열을 통해서만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O가 되시는 거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되게 지금 지문과 선지 둘 다 모두 예민해져야 되는 포인트에서 정말 그냥 확실하게 예민해지면 정답은 한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어. 이런 식으로 잘 따라오는 경우도 있다. 알겠지? 나는 잠깐 칠판을 정리하고 올 테니까 바로 이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다. 자, 12번의 정답은 X야. 왜 X죠? 뭐겠니? 다 풀었으면 알겠지? 같이 한번 읽고 한번 풀어보자. 열기관은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낮은 온도의 대기와 같은 열기관 외부에 열을 방출하며 일을 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라고 했는데 잠깐만 대충 정리해보자. 지금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그리고 낮은 온도의 대기와 같은 열기관 외부의 열을 방출하며 일을 하는 기관이 그런 기관이 뭐라고? 열기관이야. 근데 봐봐. 열효율은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대비 한일의 양으로 정의된다 라고 했는데 이거 보이니? 열효율 보이지? 무슨 율 봐봐. 무슨 율 그러니까 봐봐. 뭐뭐율 혹은 A 대비 B A 중 B A 당 B 등등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고쳐 읽으면 되냐면 A분의 B로 고쳐 읽으시면 돼. 즉 봐봐. 우리는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대비 봐봐 여기도 대비 나오잖아. 한일의 양으로 정의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열효율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열효율은 지금 뭐라고 할 수 있겠어? 1분의 열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줄여 적으면 되겠지. 그냥 이거 보고 열기관이 뭐 하는 역할이지? 그냥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한 다음에 그거 낮은 온도의 대기와 같은 외부에다가 열을 방출하면서 일하는 녀석인데 열효율 수식 정리만 하면 끝나는 지문이었구나. 근데 왜 지금 최대역 얘가 문제를 가져왔을까? 한번 볼까? 지울게. 이거 필기해. 그치? 잠깐 필기해. 이거 그 어려운 필기도 아니잖아. 그치? 자, 보자. 열기관은 외부로부터 받은 E를 열로 변환한다고? 열을 흡수한 다음에 열을 방출하면서 E를 하는데 E를 열로 변환한다고? 이거는 인과 역전이지. 그치? 인과 역전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지문을 가져왔다. 알겠지? 자, 나는 또 칠판을 정리하고 올 테니 이제 마지막 지문 같이 보도록 하자. 자, 10번 문제 정답은 X야. 내가 원하는 건 정답을 이걸 다 읽자마자 바로 정답 판정이 X로 깔끔하게 되기를 원했어. 그게 안 됐다면 나랑 같이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셀프로 한번 진단해 보시고 나의 강의와 너의 풀이를 비교하면서 진단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보완을 하는 작업을 좀 거쳐 주셨으면 좋겠어. 짧게 갈게. X선 사진은 X선을 인체에 조사하고 투과된 X선을 필름에 감광시켜서 얻어냈대. 조사된 X선에 봐봐 지금 일부 그리고
이건 일부는 흡수산란돼. 그리고 나머지는 조직을 투과 안 됐어. 그러면 지금 봐봐.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 이 빨간색. 이 부분은 흡수산란되고 나머지는 X선에서 투과가 된댔어. 그래서 반대편으로 나오게 된대. 뭐 그렇대. 지금 이런 관계를 이 한 문장을 보고 해내셨어야 돼. 이건 당연하잖아. 계속 떠들어댔는데. 그치? X선이 투과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투과율은 공기가 가장 높으며 지방, 물, 뼈의 순서로 낮아진다라고 했는데 봐봐. 투과율은 내가 어떻게 그냥 이렇게만 딱 글만 읽고 넘어가도 되기는 해. 솔직히 된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나 같으면 부등호로 좀 정리를 할 것 같은데 봐봐. 지금 공기가 가장 높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지방, 물, 그리고 뼈의 순서로 지금 낮아진다고 했잖아, 투과율이. 그러면 그냥 이런 거 쓰는 게 뭐가 어렵다고. 지금 이 정도만 딱 쓰고 넘어가면 되잖아. 그치? 이 정도는 해주셔. 또한 투과된 X선의 세기는 통과한 조직의 투과율이 낮을수록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약해진대. 그러면 봐봐. 투과율이 정확히는 조직의 투과율이 낮을수록 두께가 두꺼울수록 지금 세기가 약해진다고. 알겠지? 아우 이거 화살표가 왜 이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봐봐. 그러면 지금 증감 정보가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지문에만 놓고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도 돼. 그래도 되는데 너희들이 그게 편하다면. 근데 보기 문제 같은 경우에서 특히 과학기술 지문은 계산을 시킨단 말이야. 간단한 사칙 연산 같은 거, 수리적인 사고를 좀 요구하지. 그럴 때 증감 정보랑 간단한 수식을 정리한 것들을 보기 옆에다가 미리 적어 놓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굳이 지문까지 왔다 갔다 안 해도 그냥 거기 너가 적어놓은 수식을 보고 바로바로 거기다가 숫자만 그냥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깔끔하게 풀면 돼. 그래서 속도가 좀 더 빨라지는 이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내가 판서하는 것처럼 따라 적어주셨으면 좋겠어. 봐봐. 지금 투과되는 것에 세기는 지금 봐봐. 투과율하고 비례하지. 그리고 두께랑은 어떻게 된다고? 반비례한대. 이게 반비례 기호고 이게 비례 기호야. 그래서 아까 지문에 표시한 거대로 하면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일부는 흡수산란돼. 근데 지금 이 투과되는 것들은 공기, 지방, 물, 뼈 순으로 투과율이 지금 점점 낮아지는 흐름을 봤어. 그 다음에 X선의 투과율의 세기는 투과율이 지금 낮을수록 두께가 두꺼울수록 낮아진다고. 즉 이러한 비례 반비례까지 다 봐줬으면 된다는 거지. 마지막 문장은 별로 의미가 없다. 즉 이 한 문단짜리 이 짧은 거에서 이러한 생각을 도출해 내셨냐가 키포인트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당연히 조직에서 흡수산란된, 봐봐. 흡수산란된 이 부분, 흡수산란된 X선의 세기라 그랬어. 근데 그 조직을 뭐야? 투과한 X선 세기와 항상 같다고? 항상? 이분법적 대비. 근데 뭔 놈의 항상 같아야. 그러니까 정답은 X지.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쌤 생각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지금 고작 한 줄짜리 지금 물음에 답하는 그 한 줄짜리만 풀어가지고 하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체 지문을 놓고 보면 지금 이러한 간단한 정보 정리가 너의 문제풀이 그리고 문제풀이에 직결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정보 정리는 꼭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알겠지? 나는 칠판 지우고 그리고 바로 다음 강의로 또 넘어올게. 잠깐 기다려. 자, 13번의 정답은 동그라미야. 이거라고. 맞은 거야. 적절한 선지야. 근데 왜 내가 이 질문을 가져왔냐? 약간 이 느낌 들지 않았어? 그 몇 페이지니? 그 7페이지에 세 번째 지문. 그 건전한 논증이고 막 어쩌고 하는 그런 요건 가진 그런 지문 있잖아. 이것도 논리학이거든? 논리학은 조금 너희들에게 헷갈리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게. 아까 두 지문은 그냥 대충 쓱쓱쓱 읽고 그냥 수식 정리만 해? 하고 그냥 인거 역전이야? 이러고 했잖아. 그렇게 넘어가도 됐었던 지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봐야 될 것들은 다 이미 봤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독해에 집중해서 마지막 지문이잖아. 그러니까 집중해서 답을 한 번에 도출해 보자고. 알겠지? 그럼 들어가 볼게.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이 아닌 함축으로 정의하기도 하는데, 잠깐만,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라는 것은 동시에 모순 없음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해하면 안 돼. 정합적이다는 함축으로만 정의된다가 아니야. 함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했으니 모순 없음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라는 소리지. 이건 조심하셔야 돼. 알겠지? 봐봐. 함축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그러니까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은주는 여자이다는 반드시 참이 된다라는 것과 같은 관계를 이룬대. 야, 당연한 거 아니야? 봐봐. 내가 이거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가지고 그냥 여기 필기를 해왔는데 한번 보자. 와, 민수의 누나. 봐봐. 근데 민수의 누나라고 했으니 이 정보에, 누나라는 정보에 따라서 민수는 성별이 어떻게 정해져? 남자로 정해지지. 그치? 봐봐. 근데 누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함축하고 있니? 잘 봐봐. 민수보다는 나이가 많겠지. 상식적으로 누나인데 나보다 나이가 어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민수보다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누나겠지. 그치? 그리고 성별이 달라. 당연하지. 나 지금 당연한 소리 적는 거야 지금. 성별이 다름. 그니까 아니 봐봐. 성별이 같은데 누나일 수는 없고 나보다 나이가 같거나 적은데 누나일 수 없는 거잖아. 이 두 가지 근거에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누나라는 정보를 가지고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인 거야. 그럼 봐봐. 누나를 통해서 민수가 남자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 누나라는 거 가지고 이 성별이 다르다는, 즉 성별이 다르다는 것을 연결해 봤더니 아, 민수의 누나, 즉 이 사람은 여자네. 이렇게 도출할 수 있다는 건데, 야,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딱 봐도 알 수 있잖아. 그치? 진짜 혹시 몰라서 문제 풀 때 혹시나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내가 준비해 온 건데, 누가 봐도 당연하지. 근데 일단 핵심은 이거야. 이걸 통해서 첫 번째 정보를 얻었어. 민수는 남자다 라는 정보를 얻은 거지. 그리고 누나라는 정보를 통해서 민수보다 나이가 많구나, 성별이 다르구나. 그러니 이 두 개를 종합해 보니 지금 민수의 누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성별은 여자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 물론 깨닫다는 말 자체도 약간 현타가 오는데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논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지? 일단 읽어보자. 어쨌든 은수는 민수의 누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은주는 여자이다 라고 하는 게 어쨌든 반드시 참이 되는 것과 같은 관계를 이룬다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문장을 읽고 왜 반드시 참이 되는데요? 라고 물어봤을 때에 대한 대답이 나올 수도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 뿐이야. 알겠지?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알겠지? 적정선을 지키자고 우린. 난 강의니까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본 건데 진짜 굳이 이럴 필요 없어. 나도 적다 현타 왔잖아. 봐봐. 계속 읽어보자. 명제 A가 명제 B를 함축한다는 것은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명제 은수는 또 누구야?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이와 무관한 명제, 즉 은주는 학생이다는 모순이 없다고 해도 정합적이지 않다. 자, 보자. 정리해보자. 이 문장을 봐봐.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이라고 그랬어. 근데 아까 문장에서 봤잖아.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 라는 이걸 A 문장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게 참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반드시 은주는 여자이다 라는 B라는 문장이 반드시 참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명제 은수는 뭐야? 명제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봐봐. 이제는 뭐야? 무관한 명제라고 했어.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거지. 은주는 학생이다
모순이 없다고 해도 정합적이지 않다. 왜요? 왜냐하면 은주는 학생이다는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에 의해서 에 의해 함축되지 않아서 그래요. 즉 봐봐. 그러니까 누나는 지금 나이와 성별을 가지고 함축시킬 수 있어. 근데 학생은 이 누나라는 정보를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아니야. 왜? 지금 봐봐. 내 누나라고 해서 만약에 대혁이의 누나라고 해보자. 난 실제 누나가 없긴 한데 봐봐. 대혁쌤의 누나라고 했는데 봐봐. 누나가 나의 누나라고 해서 누나 이퀄 학생? 아닐 수도 있잖아. 지금 이미 직장인일 수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민수의 나이가 지금 나와야 이 명제가 성립이 될까 말까 하는, 사실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만 어쨌든 간에 아무런 정보가 없는 완전히 다른 무관한 문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은 성립하지 않으니 봐봐. 은주는 학생이다라는 명제는 지금 이 논리에 의해서 함축될 수 없다라는 거지. 아시겠지? 혹시 몰라서 적어놨던 게 생각보다 도움이 잘 됐다. 그치? 그러니까 다른 강의들 슥슥 넘겼는데 이거는 조금 꼼꼼하게 얘기했지.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거든. 물론 이렇게까지 안 써도 되지만 대충 그냥 너희가 읽기만 해도 약간 느낌이 오지 않니? 봐봐. 민수의 누나다. 근데 봐봐. 은주는 민수의 누나다. 그러니까 지금 은주는 여자다. 아, 이건 당연하잖아. 근데 은주는 학생이가 나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하면서 그냥 대충 그 함축으로 이해했을 때 함축적이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겼을 수도 있어. 잘했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딥하게 할 필요는 없어. 근데 강의니까, 아까 말했지만 강의니까 이렇게 좀 딥하게 얘기를 하는 거다. 알겠지? 자, 문제를 보자.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했을 때 참이 아닌 명제는 함축으로 이해했을 때에도 참이 아니다. 자, 봐봐. 지금 은주는 학생이다 라는 문장이 있었어. 그리고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 누나이다 라는 정보로 절대 학생이다 라는 정보를 참을 이끌어낼 수 없지. 그치? 지문에 적혀 있잖아. 근데 봐봐. 여기서 정합적이다는 모순 없음과 함축으로 정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봐봐. 아까 내가 첫 문장 얘기할 때 얘기해줬지. 모순 없음이 아닌 함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 함축으로만 정의하는 게 아니고 모순 없음으로만 정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순 없음으로도 정의할 수 있고 함축으로도 정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이번엔 모순 없음으로 정의를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랬을 때 참이 아닌 명제는 함축으로도 이해했을 때도 참이 맞아 아니야? 참이 아니지. 봐봐. 모순 없음과 함축이 다른 거야? 아니라니까. 다른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함축으로 정의했을 때 이러한 이유로 지금 은주는 학생이다라는 명제는 지금 참이 정합적일 수 없다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봐봐. 애초에 여긴 정합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애초에 참이 아닌 명제를 함축에 갖다 대든 모순 없음에 갖다 대든 뭐가 됐든 간에 참이 될 수 있는 명제가 아니야. 애초에 거짓이기 때문에. 명제 자체가 거짓인데 참인 명제랑 끼워 넣었다고 해가지고 참 플러스 거짓은 참이 된다 이런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어.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O가 된다. 이건 논리학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 망가져도 대충 직관적인 느낌으로 풀 수는 있어. 근데 강의로 내가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줬으니 너희들이 한번 복습하면서 스스로 한번 좀 깨달아 보는 거지. 알겠지? 참이 아닌 명제는 애초에 둘 다 성립을 할 수 없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으니까. 그치? 지금 내가 10, 11, 12, 13 총 4지문을 한꺼번에 다루는데 약간 강의가 길었을 텐데 한꺼번에 다 이어붙이느라. 왜냐하면 짧게 끊어가면 강의 수가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붙였다. 이렇게 해서 약간 긴 호흡으로 선지의 진술, 확실한 판단이라는 소주제가 끝났고 이제는 정답만큼은 진짜 확실한 태도로 지금 골라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진 챕터 2의 두 번째 시간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자, 하루 이틀 정도 쉬시고 그 다음부터 이어서 어떻게 해야 진짜 우리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점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자. 마칠게. 고생했어.